라오스 같은 데 가서 보면 짚라인을 큰 나무 위에 나무가 나무를 연결시켜 해놨는데 여기는 가보면 어마어마한 철탑이 네, 그보다는 높아서 낮은 것이 높은 글쎄. 올라갈 때 재밌어. 우리는 끝나. 그 내실에는 저기 안 나요. 이 라인도 끝날 때 그러면은 엉덩이 아니 조금 마지막에 단기가 아니라 이끼래요? 후습기가 많이 났어요. 원래 여기 본년 상승시키라. 여기 있는 그 누각이 하마하부라고 하는 건데 하마하부인데 본래는 읍성의 남문이었다가 읍성 남문으로 이름이 망악이 바라볼 망자에 한악자 지리산을 바라보는 누각이었습니다. 앞에 살짝 앉으셔도 되고. 사모님 들어있어. 사모님 들어있어. 너무 너무 곤란하다. 안에 들어가. 예. 앉으면 안 나오고 지금- 싶습니다. 앉으면 안 나오고 앉아도 나옵니다. 내가 아빠가 되겠다. 다 나옵니다. 아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시계를 봐. 예. 안으로 좀 들으시죠. 안으로. 자, 살짝 고개 틀어서. 자, 이제 됐죠? 카메라 저 동그란 거 조금 치면 됩니다. 자, 안으로 조금 들으셔야 되겠다. 아 조금요? 좀 멀리 갔다. 사기사는 보통 사람들 기합 주는 사람이 사기사. 이렇게 할까요? 그냥 죽고 또. 있습니다. 또 뭐 화이팅을 하면 보기가 낫대. 두 번째. 자, 화이팅! 하트 모양. 하트 모양. 하트 아이고 더워라. 됐어. 자, 그 서 계시면 제 카메라를 안 남기겠습니다. 예. 예, 그 쓰시면 지금. 자, 보세요. 네. 한 번 더. 자, 찍습니다. 네, 하나, 둘. 안녕. 잠깐만요. 손가락이 갈리는 거 찍습니다. 하나, 둘.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사운정인데 사운정은 누구를 생각하는 정자일까요? 운이지요. 예, 고운 최초 선생을 그리워하는 생각하는 정자다. 사운정이고 요 옆에 있는 요소 가까이, 요소 들어가는 길목이나 가까이에 세우는데 경국 대전에서는 정입 고려 때는 3품 이상에게 신도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조선조에는 경국 대전에 2품 이상이 되어야만 신도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거나 그 신도비하고 세우는 집도 있는데 그건 그 경국 대전 법기에는 어긋나는 거죠. 많이 세워놨어요. 근데 도가 통한 사람이어서 일로가 괜찮은데요. 여러분의 네 남자가 이 때문에 그 말씀드리기가 좀 못한데 해야 될 걸 안 하는 수도 있고 안 하는 걸 해야 하는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문화적 소양이 풍부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학자 중에 연암 박지원 선생이라고 아시죠, 그죠? 연암 박지원 선생은 이곳에서 여기 함양에 지금 함양군 아니면 옛날에는 그게 독립된 현이었습니다. 아니 현감으로 와서 5년 동안 현감을 지냅니다. 박지원 선생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아일기. 그렇죠, 그죠? 실학을 중상학파.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실학자인데 그러니 그런 그 공부를 실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 꿈을 이 세상에 그야말로 펴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기의 그 학문을 펼 수 있는 장이 바로 그 안음현 아니었습니다. 함양군 아니면 아니 쪽이었는데 거기 와서 5년 동안 현감을 지내면서 자신의 모든 학문을 쏟아넣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양양 부사도 지내긴 합니다만 그거 잠깐이고 5년 동안 현감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 그 쓴 소설 중에 연려 함양 박시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연려 학생 임술정처 유인 밀양 박씨, 밀양 박씨의 삶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소설을 쓴 게 밀양 박시전이랍니다. 함양 박시전, 연려 함양 박시. 그리고 이제 밀양 박씨. 밀양 본가는 밀양인데 임술정 처에 함양을 대한 이 연려 비를 이곳에다가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곳은 함양의 역사를 빛낸 또는 역사와 관계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흔적을 이곳에 모아 놓은 거예요. 예, 모여 있으니까. 예, 그리고 동학혁명의 발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까? 고부군수 조뱅갑이 볼을 막아가지고 물세를 받은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우리들 알고 있다, 그죠? 그런데 그 조뱅갑의 아버지 조규순 군수가 함양에 군수를 지냅니다. 그리고 조뱅갑 역시 함양 군수를 지내요. 부자가 함양 군수를 지내는 특이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집안입니다. 그런데 1894년 갑오경장이 일어날 그 당시 7년 전에 함양 군수를 지내셨는데 그때는 함양에서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고 나서 주민들이 조뱅갑에 대한 송덕비까지 세우고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아버지 비각을 짓기 위해서 비석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거둔다고 해서 돈도 거두고 막 가렴 주구를 하다가 동학혁명이 유발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조규순의 비도 있고 아버지 조규순의 비도 있고 조뱅갑의 비도 있습니다. 요 같이 가시면서 잠깐만 보세요. 열려. 뭐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비 없애라고만 난리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역사도 들에게 유결 낙이면서 비석 세우지 말고 비가를 세워라. 비갈에다가 갈명을 적어라 이랬는데 갈과 비는 차이가 비는 위에 지붕이 있고 밑에 거북이 받치고 있는 밑에 그 받침대가 있는 게 비입니다. 그냥은 이거 없이 돌만 저렇게 깎아 놓은 그런 거는 뒤에 바로 뒤에 예, 이런 거는 갈이 되는 거죠. 갈. 비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래가지고 내 그 이름하고 세 개 간략하게 적어라. 퇴계 선생은 그리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장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비석 그 지붕도 씌우고 밑에 거북도 넣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 아주 이렇게 세우는 거 들었는데 전부 갈이라는 좋다.
이곳은 우리 함양에서 기릴 만한 어른들 그 상이 있는데 제일 주향은 최치원 선생, 고은 최치원 선생. 바로 이 상림을 만들고 또 위민, 애민의 선정을 베풀었던 최치원 선생 상이고, 나는 사람들 사진이나 그 다음 시대로 이제 고려 말에 두문동 72년, 두문동 72년의 한 분이었던 덕곡 조성숙 선생. 이 어른이 이제 내려와서 고향에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니까 진짜 던져버리고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풍이 크게 일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곡 조성숙 선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필제 김종직 선생. 김종직 선생. 김종직 선생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 그죠? 전필제 김종직 선생. 그리고 전필제 김종직 선생보다 대여살 미칩니다. 요 지금 순서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로당 양관 선생. 일로당 양관 선생은 청백리로 녹선이 된 어른입니다. 전필제 김종직 선생도 청백리로 녹선되었고, 조선조 500년을 통틀어서 청백리로 녹선된 어른이 기록상으로 한 218명, 218명 지금 남아 있는데, 그 218명, 그게 전국으로 보면 234개의 군현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 동안 한 군현에서 평균 한 명의 청백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500년 동안 234개 군인에서 218, 17대는 그런 청백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함양군수를 지낸 어른으로 여기서 청백리로 녹선되고, 그 다음에 또 일로당 양관 선생이 청백리로 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뇌계 유호인 선생, 성종저의 그 성종이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고 하였지만은 친구로 늘 대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일두 정여창 선생, 일두 정여창 조선조 5현의 한 분이고, 여기 오늘 가야 할 남계서원에 모시고 있는 분. 그리고 옥계 노진 선생,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개 도에서 두루 3개도 요새로 보면 도지사다, 그죠? 관찰사를 다 역임하고 이족 판서, 예족 판서 지내는 어른입니다. 옥계 노진 선생. 이 옥계 노진 선생도 청백리입니다. 옥계 노진 선생의 정조부,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조부 송제 노숙동 대감도 대사원을 지낸 어른인데 그 어른도 청백리. 그러니 정조부도 청백리, 정손자도 청백리. 이 함양은 청백리의 고장입니다. 청백리로 녹선된 사람이 6명입니다. 전국의 어떤 군현에 가도 한 군현에 청백리가 6명 있는 군현이 없었고, 이 옥계 노진 선생, 그리고 옥계 노진 선생은 흔히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누라 이래 하네. 옥계 노진 선생은 흔히 함양의 그 뛰어난 인재 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천령삼걸이라고 그럽니다. 천령삼걸. 천령군이 함양 옛 이름입니다. 천령이 하늘 천자 고개 령자 천령인데, 천령의 삼걸을 이야기할 때 옥계 노진 청년 이후백 선생, 청년 이후백 선생도 청백리인데 조선조 5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청백했던 이조 판서가 누구냐? 흔히
청백리 꼽을 때 가장 청백했던 이조 판서 이야기할 때 청년 이우백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청년 이우백 선생. 옛날 야담들이 많이 여러 곳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구조람 양희 선생, 옥계 노진, 청년 이우백, 구조람 양희 세 분은 함양의 새 인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다 옥계 노진은 1518년생, 구조람 양희는 1515년생, 청년 이우백 선생은 1520년생. 그러니 그 세 분이 다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퇴계 이황 선생이 언제 태어났어요? 1501년. 율곡 이희 선생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1536년. 1501년에서 1536년 그 딱 한가운데가 언제입니까? 1518년. 1518년에 옥계 노진이 태어났어요. 그 3년 전에 구조람 양희가 태어났고 그 2년 후에 청백리 청년 이우백 선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 그 한가운데쯤에 태어난 세 사람의 인물이 흔히 말하는 천령 삼걸로 꼽히는 어른들. 그리고 저쪽에 계암 강희 선생은 퇴계 선생의 큰아들 준이 태어나던 해에 태어난 1523년생입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3년. 태어난 지 몇 년요? 500년. 그래서 얼마 전에 계암 강희 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 계암 선생이 퇴계 선생의 큰아들과 동갑인데, 준과 동갑인데, 퇴계 선생이 1550년에 퇴근 뭘 세웠어요? 남예서원이라고 하는 큰 서원을 세웠어요. 요새로 보면 대학을 세운 거예요. 만 29살 청년이 세운 남계서원, 그게 세계문화유산이 돼가지고 함양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암 강희 선생.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암 박지원 선생, 안암 현감을 지냈던, 그리고 기남 이병헌 선생이 있는데 저 어른은 유교도 그냥 학문으로서만이 아니고 결속력을 가지고 삶의 바탕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종교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교도 종교로 하기 위해서 유학이 아니라 유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새로운 유학을 주창했던 분이 이병헌 선생입니다. 진암 이병헌 선생. 그리고 제일 저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관대를 쓰고 있는 문인들인데 제일 끝 왼쪽에는 이마에 끈을 제일 끈 동여 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계 문태수 장군, 덕유산 호랑이라고 그럽니다. 덕유산 호랑이. 한말 외정 초에 덕유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병 활동을 했던, 항일 의병 활동을 했던 의병장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분 허리띠를 막 통여 매고 있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좀 반갑습니다. 여기 내려가면 근데 가다 가면 타고 나니까 좋지요. 그거 안 좋다. 뭔가를 하나 해가 내 이름을 좀 남기고. 돈도 더 많이 들어. 길이가 길면 길수록 타기가 어렵다니까. 오. 그네는 이렇게 타는 것이다. 아이. 대단하십니다. 날려야 되는데. 저쪽이 이도령이었나? 성형이었나? 이도령 안 탔다. 이도령 전에 안 탔다. 아니 선생님. 건물인데 크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최추원 선생에 관한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 사진 찍었습니다. 저거 한옥식으로 하나 나뭇가지 있는 게 있어. 작년에
그 산산 엑스포. 산산 엑스포가 열리는 이제 산산 엑스포 기념관으로 주 메인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공연하고 있다. 근데 그 지원 선생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한동 그런 거 있었거든요. 한동 오늘 9살에 돌아옵니다. 너무 외로워서 집 떠난 지 한 16년 됐는데 돌아오니까 이미 아버지는 네 가면서 10년 안에 급제 못하면 내 자식 아이다 하고 유학 보냈던 아버지는 돌아오니까 이미 자, 다 썼습니까? 선생님 모십시오. 하나 찍고 자 찍습니다. 안으로 안 오마도 됩니다. 안 오마도 된다고. 얻어봐도 된다. 이렇게. 아예 보이잖아. 자연스럽게 오마. 다 자연스럽다. 사진 찍는데 뭐 안 아주. 얻어봐도 된다. 자, 한두 번 말고만 자, 알아서. 자, 있습니다. 하나, 둘. 동영상. 동영상 찍고 있다 지금. 오바나서. 이제 마스터에게 욕하는 거 다 들어갔다. 여보 동물적이구나. 전신들하고 볼 많이 썼는데요. 있습니다. 더. 됐어. 어우. 저기 산 보이죠, 그죠? 네. 저 산 저기 지리산이고 왼쪽에 또 구름 밑에 예. 제일 뒤에 그 예. 뼈쪽 이렇게 네. 두 개 솟은 거기 왼쪽에가 천왕봉입니다. 지리산이랑 가깝네요. 예. 여기 이제 앞에 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쪽에 가서 보면 바로 지리산만 눈앞에 딱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